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수에 이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측에서 연말까지 이 자발적인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유가가 치솟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혼조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우려가 좀 되네요. 네, 오늘도 간밤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한 번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09%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거래대금이 자꾸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 역전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일주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거래대금의 추이입니다. 오후장으로 들어갈수록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물론 장 초반에, 개장 초반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피에서는 7조 원가량, 코스닥에서는 12조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스닥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60%가량의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라고 따져보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80%가량의 거래대금을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코스피에는 외인 순매수세가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일부 종목의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0.09% 약보합권에서 힘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다고는 하나 장중 내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부진한 우리 시장의 이유, 장중의 주도 업종이 부재하고요. 거래대금 축소가 함께 되면서 상승 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닥을 보면 그 흐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2차 전지라는 주도주 업종이 좀 부진하자마자 또 전도체, 초전도체 테마주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또 전도체가 또 간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테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또 한 번 힘을 내줬고요. 이 수급이 이번에는 의료 AI 쪽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인 수급이 특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루닛과 노을, 뷰노까지 지금 노을을 제외하고는 루닛과 뷰노에는 증자 이슈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루닛과 노을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노을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의료 AI 테마로 분류는 되고 있으나 투자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코츠 테크놀로지였는데 지금 유럽 최대의 방산 콘서트라고 불리는 엠스포가 진행 중입니다. 기아와 LIG 넥선, 하나 같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기아가 좀 눈에 띄죠. 기아가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과 건설, 조선 업종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인류의 꿈. 만병통치약이 시장에 나타난 건가요? 위고비가 지금 당뇨와 비만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거기다가 비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음주와 흡연 욕구의 감소까지도 일부 참여자들에게서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CBS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위고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효과들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시간 외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일제히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경구용 GLP-1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 계획인데 우리가 GLP-1은 이제 너무 많이 듣고 있죠. 비만 치료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위쪽에 나온 것 중에서 음주 흡연 욕구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 그리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경구용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노보노디스크에서도 경구용 GLP-1 외국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국산으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먹는 GLP-1 치료제를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 봐야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뭐 비만이야 뭐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내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다우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나스닥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은 유가였는데요. 유가가 장중에 거의 90달러 선을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치솟는 모습, 감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 오프닝 할 때 수정 앵커가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잠시 후에 유가의 일중 흐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유가가 이렇게 감산 결정이 나오기 전에 매파의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메스터 총재 그리고 윌러 이사가 발언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 결정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둔화세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풀이장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시장은 유가가 흔들렸고 그리고 국채금리까지 함께 치솟으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WTI 일중 흐름입니다. 1분봉인데요. 지금 언제 감산 발표가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 사우디 감산 연말까지 12월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러시아도 30만 배럴 감산하겠다, 자발적 감산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봉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86.69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유가의 꾸준한 상승 흐름 그리고 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그리고 있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과연 연준 인사들은 어떤 발언들 차례로 내놓게 될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간밤에 나왔던 로레타 메스터 총재 유럽에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 그런데 데이터 따라서 결정하겠다. 사실 메스터 총재는 지난주에도 발언을 내놨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입장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매년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인플레 데이터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용시장, 지난주에 실업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고용시장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관리 리스크도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연준의 기본 입장, 데이터에 따른 결정을 이어가겠다라는 발언에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오늘 밤부터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에 나섭니다. 투표권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위원들만 투표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립, 매파 다양하게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연준 인사들 중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매파보다는 비둘기파가 우세하기는 합니다. 또는 중립적인 인사들이죠. 자, 과연 이 유가의 치솟는 모습, 감산 결정이 나온 뒤에 치솟는 모습을 본
위원들의 발언들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계속해서 저희 투자뉴스 7 그리고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브로드컴과 마이크론도 소폭 조정 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BMW, 벤츠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고요. 인텔은 타워 반도체와 파운드리 계약 맺었다라는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소폭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가 4.69% 상승한 게 돋보이죠.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늘었다라는 포인트를 시장에서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리비안과 샤오펑도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니콜라와 루시드, 니오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간밤 미증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좀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는 어려움에 좀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 어디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갔던 섹터들 한번 두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짚어주셨던 의료 AI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가 또 결국에는 의료 AI의 면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최근에 이제 로봇 쪽에 잘 가 있다가 로봇 인공지능 쪽에서 의료 AI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닛과 노을 그리고 퀸타 매트릭스까지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루닛은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뷰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루닛은 어느덧 시가총액이 3조 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상승부를 강하게 켠 걸 볼 수가 있겠죠. 어제는 일단 이 의료 AI 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액이 크게 좀 몰리는 하루였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 9월 4일에 58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담았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만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570억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뷰노도 마찬가지로 26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의 외국인 지분율 보면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좀 산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대표적으로 루닛과 뷰노 이렇게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루닛의 이 기기를 일본에서 보험급여 이제 적용 대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필름에서 판매하는 이 기기 자체가 일본에서 건강보험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최근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설립 10주년을 맞았는데 2023년에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업에 진출할 계획까지 내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최근에 전해진 이슈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노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정지 예측 AI 기기를 이제 청구하는 병원 40곳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진 건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이 AI 기반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도입을 해서 이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40곳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렇게 되면서 올해 세웠던 목표치 40곳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60곳으로 상향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노메드 딥카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활력 징후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하는 그런 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사용 건수에 비례해서 1 단위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매출에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 봤을 때 단일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매출도 전 분기 대비해서 60%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급여 적용 대상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에서 이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인 요소로 꾸준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AI 관련한 시장은 앞길이 정말 창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도 동행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미래에셋에서는 루닛이 걷는 길마다 역사를 만들고 있는 확실한 대장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거의 670% 넘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올랐던 뷰노는 무려 900%가 넘게 올해 들어서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의료 AI 중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뚜렷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입니다. 먼저 제가 8월 30일에 방산주들 좀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확실하게 좀 성공포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자라고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방산 5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봤을 때도 글로벌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어제 일단 방산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자, 다시 가보자 이러한 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어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좀 아쉽게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종목입니다. 방산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두뇌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국산화 이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게 끼워넣듯은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쪽을 국산화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인베디드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이게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기계에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산 업계에서 이 관련한 기업들이 잘 가기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들 대부분 지금 K방산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이들의 기여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RG 넥스원이 지금 50%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과 하나 시스템도 10에서 20% 정도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기업이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방산주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건 바로 이 이슈입니다.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우리나라가 참가한다라는 건데요. 방위 사업청에 이제 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2017년에도 주도국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참여를 하게 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전시회에 가게 된다면 폴란드와 이제 한국 간의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방위 산업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또 한 번의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폴란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단골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갑을 또 열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정말 많은 K 방산 기업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유럽 수출 확대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떤 지금 제품을 좀 전시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적어놨거든요.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하게 상승포를 쏘아 올릴 준비가 이제 끝난 건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저평가 매력을 노리면서 접근해도 괜찮은지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제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전기가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테슬라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들이 4일의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보안주들이 줄줄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큐레터,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에요.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시장의 규모를 30조 원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관련해서 이 예산에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쪽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 접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전략 차근차근 세워보겠습니다. 네, 빠른 테마가 돌면서 시장에서 다음 테마는 무엇일지 찾는 시선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우리의 시선도 함께 분주해지는데, 자, 과연 오늘 시장은 전략 어떻게 점검해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봅니다. 개장 전 꼭 주목해야 될 이슈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위고비 관련주 이야기도 있고 사우디의 감산 연장이 일단은 간밤 미증시 좀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최근 시장 흐름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초 중국의 경제지표 불안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달러화 강세,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뭐 잭슨 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채권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불안함을 겪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소화되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반등의 모멘텀을 좀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성장주, 테마 이런 쪽의 순환매 속에서 잊혀졌었던 일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의 압도적인 거래대금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혹은 코스피 쪽의 대형주 쪽의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성장 테마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최근 시장의 느낌은 약간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다양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이제 주가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 배드 뉴스가 안 좋은 뉴스로 작용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가의 상승 자체가 제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어제 이제 개장 전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지만은 예상치는 뭐 2.7, 2.8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은 발표된 물가 지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 지수가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재 대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들이 생기게 될 가능성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가 대형주 이런 쪽으로 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성장 테마 쪽에 일부 집중된 전략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여자분들이라면 대형주 쪽보다는 성장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핫한데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음주와 흡연 요구까지 감소시킨다라는, 물론 뭐 확정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시간외에서 일동제약이 또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과거부터 이 약을 개발을 하다가 다른 적응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들이 뭐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러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만 치료제가 또 금연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 요소 자체는 사실은 말씀 주셨듯이 데이터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적응증을 확대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한다면은 사실 바이오주들을 꼽았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성장주의 대항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섹터, 성장 섹터 살펴보게 되면은 로봇, 그리고 AI 의료기기,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 테마가 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업종 전반에 들어올 수급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 쪽에 집중된 전략들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당뇨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 이후에 뭐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학회, 거기에 더해서 에스모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 주셨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대표적으로는 인벤티지랩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은 복용자의 편의성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약을 투여했을 때도 효과를 증진시키는 약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이제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그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세계 폐암학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테마가 의료 AI 그리고 방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차례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의료 AI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의료 AI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은 이제 좀 빠르면은 2024년도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플러스가 날 것이다. 모기업 같은 경우는 2026년이 돼야 실적이 플러스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오히려 돈을 벌고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기업보다는 정말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익히 잘 알려진 4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닛이라든지 뷰노, 딥노이드, JLK. 지금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 주가가 거의 7배에서 10배 이상 올라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역시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적응증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
그리고 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어떤 병이든지 사실 조기 진단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앞서 말한 세 개의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질병보다도 사실은 조기 진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하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올라올수록 하락할 때는 또 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하루 이틀 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도로 단기 차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는 측면이겠죠. 물론 이제 주도 주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급 흐름 속에서도 일전에 이제 제가 2차전지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이 20만 주 살 때 20% 올라왔다가 20만 주 팔아도 5%밖에 안 빠지니까 굉장히 좋은 대응 전략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모멘텀들이 지금 로봇주와 AI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은 단기적인 대응 하루 이틀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이러한 부분들의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쪽은 좀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급등이 이미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루닛이라던가 뷰노라던가 JLK,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K방산이 사실 지난해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이번에 또 엠스포를 통해서 꽃을 피울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기아가 처음으로 참여를 한다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의 뉴스 소식 자체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없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도 말경에 이제 해외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수주 내용군들이 발표가 되면서 방산주들이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2분기 실적도 주요 방산주들 사실 굉장히 아쉬운 실적들을 만들어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확정적인 수주 소식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주라는 인식보다는 조금은 방어주적인 성격의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워낙 성장주 쪽으로 집중된 시장의 포인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뉴스 상황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박람회나 아니면 전시회 거기에 해외 쪽의 수주 가능성, 유럽과 중동 쪽의 여러 가지 이제 교섭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방산주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적이 없는 성장주들이야 꿈을 갖고 가지만은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대표적인 수주 관련주들은 결국은 수주 뉴스 소식들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요인들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한 단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의미 있는 수주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 뭐 한때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는 수주라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걸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따라서 수주가 얼마나 나오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기 수주 이슈로 옵트론텍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급등이 많이 나온 만큼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1년 3개월 만인가요? 아마 이제 최초 보도가 작년도 6월 달에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나왔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미확정 답변을 거의 뭐 1년 2개월간 끌고 오다가 네. 어제 이제 확정 공시를 냈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 확정 공시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의 장중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전일 흐름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뭐 두 개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섹터군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 가격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이것의 끝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이제 굉장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량 생산을 통한 혹은 레거시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가격을 상당 부분 낮출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굉장한 이익 훼손을 가져가면서 전기차의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나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 경쟁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차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전기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의 다른 기업들보다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의 기술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율주행과 그리고 어제 공시가 나왔던 삼성전기의 이러한 계약 공시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 혹은 카메라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는 2022년도 전장용 카메라가 3.3억 개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030년도에는 9억 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전장용 카메라의 전반적인 스펙 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내에서 얘기하는 이 중소형 카메라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글로벌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 우수성을 가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 쪽에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해당 기업들의 이익 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의 변동성 확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유념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새로 등장하는 테마들은 결국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옵트론텍 주가 흐름 장중 잘 보시면서 다른 카메라 혹은 자율주행까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그 하단에 있는 부품주들의 영업 마진도 당연히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고, 특히 오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대장주 흐름을 보시면서 그 하단의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나타내는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진스픽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해외 입국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있지만은 그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 좀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준비한 기업은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용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상장사 연우, 그리고 지금 이제 펌텍코리아, 비상장사 3위권 기업까지 3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1위, 3위 기업의 지금 주인이 좀 바뀌는 상황입니다.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콜마로 들어가게 됐고요. 3위권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는데요. 이 두 개의 기업 자체가 모두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의 일부 이탈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펌텍코리아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기대 요인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화장품주의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프리몰드, 즉 이제 작은 영세한 기업들이 한두 개의 브랜드를 흥행시키거나 스트릿 브랜드의 강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용기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OEM을 맡길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사의 브랜드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펌텍코리아의 안정적인 우상향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주가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펌텍코리아 한번 기대 요인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펌텍코리아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수립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32,000원 선까지의 1차적인 목표 주가를 대응을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9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로봇주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민진스픽으로 SBB테크 저희가 만나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장에서? 네, 사실 로봇주들의 순환매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 있는 상황인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훨씬 못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테마주 하려면 대장주 하나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또 여기서 추천해드리는 입장에서 너무 솟아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속에서 SBB테크가 그래도 어제 그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보유의 의견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진스픽은 펌텍코리아였고요. 거기 더불어서 최근에 로봇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로봇주 중에서 SBB테크 픽하셨던 분들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